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부동산의 내용 요소 중에, 내용할 때 이 내용이, 야, 이거 아니에요? 이번에 택배 왔는데 그 박스 안에 내용물이 뭔지 봐라. 그 내용 아닙니다. 이 내가 버티다라는 내, 인내할 때 내, 버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우리 내구실 때 냅니다. 용언 쓸 용자. 여러분 사용을 했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거, 그 기간, 그게 내용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버팀 연수예요. 버팀 연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수명. 그러니까 내용 연수를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 내용 연수 거기 보시면 의미에 따른 구분이 있죠. 니은 경제적 내용 연수 찾았나요? 그것만 별표칩니다.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일단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무슨 내용 연수만 사용한다? 경제적 내용 연수. 앞으로 경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수명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게. 내용 연수 용어 좀 아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게 가치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이건 이제 내용 연수라 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내용 연수 쓰기로 했어요? 경제적 내용 연수 쓰기로 했습니다. 자, 경제적 연수를 사용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 관찰 감가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해법. 이 분해법을 내구성 분해 방식 이렇게도 부릅니다. 내구성 분해 방식. 그 다음 네 번째, 시장 추출법. 다섯 번째, 임대료 손실 환원법. 자, 먼저 내용수법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봐봐요. 관찰감가법. 이게 왜 이게 나왔을까? 여러분 저 주민등록증을 꺼내보면 생년월일을 보면 실제 경과년수를 알 수 있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얼굴 보는 순간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젊어 보여. 그럴 거라고 짐작하세요 그냥. 자 그러면 단지 시간의 경과가 많이 됐다 해서 감가를 많이 할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오랜 경험과 달간적 판단에 따라 외부 관찰을 통해서 감가를 산정해보자. 실제 감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니 단지 연수가 많이 지났다고 무조건 감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주관이 개입되고 겉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기능적, 기술적 하자가 간과되기 쉽다. 아니 봤더니 뭐 겉은 멀쩡한데 봤더니 관절염이에요. 저를 예를 들면 뭐 위장병이다, 뭐 식도염이 있어요. 막 그러면 어때요? 안 되겠죠?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요 내용연수법하고 이 관찰감가법은 사실 우리 규칙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내용연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관찰감가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종류만 알면 돼, 사실은. 오케이? 종류만. 분해법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감가 요인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럼 그걸 분해를 해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금액을 산정해요. 그걸 그걸 다시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해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시장 추출법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사례로 해서 그 시장에서 그런 부동산의 감가에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손 한 대 코푼 계획이죠. 여기 봅니다. 여기 무슨 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환원법. 아까 이런 표현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죠? 거기서 수익을 환원했을 때 이야기고, 여기 뭐예요? 임대료 손실. 이 놈의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임대료 손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수익을 환원하면 가액이 커지는 역할을 하지만 임대료 손실을 산정해서 환원하게 되면 그걸 감가노익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저소득 순수법이나 이런 방법을 취해서 그래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만 알면 돼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내관 분장대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조선시대 내시가 있어요. 그 내시가 관질 가지면 내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왕의 남자죠. 그러니까 잘 보려고 화장을 해요. 그게 화장이야 분장이지. 그때 사용하는 거울은 분장대. 내시가 쓰는 화장대는 무슨 대? 분장대. 자, 내관 분장대 이렇게 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내용연수법을 찾아보니까 없어.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 정액법. 이거 공간이 부족하네. 이런.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여기는 줘도 되겠지 뭐. 상환기금법. 이렇게 세 가지. 자, 내용연수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내용연수법 이렇게 안 적고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정액 제목 그대로입니다. 매년 일정액, 매기 또는 매년 일정액을 감가하자 그 말입니다. 정률법은 매년 일정률을 감가하자. 여러분 일정률이라 했지 일정액이 아니죠. 그럼 일정률이면 매기 감가액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 체감이 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게 먼저 나와. 정액법은 매기 일정액이고 정률법은 매기 감가액이 체감이 간다 에는 초기 감가액이 높고 나중에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 좀 이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다음에 상환기금 여러분 상환기금계수 감채기금계수 기억나요? 그 적금붓기라 했잖아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럼 적금 보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이자 생기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수명이 10년이라 쳐봅시다. 가정입니다. 그럼 10년 뒤에 이 건물은 사라지고요. 새로운 건물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매개 사라진 만큼 적금을 붓자는 겁니다. 10년 뒤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자 10억을 타기 위해서 붓는 적금 원금은 10억보다 덜 부어도 되죠? 원금 10억 다 붓고 나중에 10억 받는 밥은 없잖아. 뭐가 생기니까? 이자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정의가 이렇게 돼요. 매기 감가 누계액 상당액이 복리이자를 발생시키더라 보고 이를 합산하여 내용연수 동안 상환한다고 보는 기법이다. 뭔 말인지 몰라 들어봐도.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많이 한글로 적혀있는데 영어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금을 부었는데 그게 이제 10억을 만들고자 해요. 근데 이게 이자가 생기다 보니까 감가 누계액은 9억만 부었더라도 이자 1억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시험이 나오면 무조건 이자. 이자가 생기는 기법은 뭐라? 상환기금법. 그것은 철저히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자 나온다. 그럼 뭐예요? 상환기금법. 이렇게. 우리 잘 알아. 뭐 적금 붙는 거니까 이거 뭐 기억할 수 있겠지 뭐. 이거 안 될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 뭐 이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액법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말입니다. 이제 매년 감가액을 계산해 보세요. 매기 감가액을 그럼 이렇게 해요. 이것은 아까 우리 재조달원가 배웠죠. 여기서 이제 뭘 빼냐면 잔존 가격을 뺍니다. 그리고 우리 무슨 내용연수 쓰기로 했다?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하여 매년 감가액으로 쓰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조달원가가 11억인데 잔존 가격이 1억이고요.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약에 10년이라면 년 1억씩 매년 일정액을 감가하겠다. 이게 정액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재조달원가세 감가액을 빼고 나면 그게 적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상한 거예요. 잔존가액이 뭐냐 이 말이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건물은 죽어서 철근을 남겨. 안 터져? 근데 철근이 1억씩이라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사라진 거다, 사라지지 않는 거다.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라지지 않는 놈을 뺀 나머지를 감가 대상액으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잔존가액이 거의 0으로 칩니다. 잔존가치. 네, 그래서 논리는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 읽긴 돼요. 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매년 감가액을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미상가격, 전년도 미상가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감가액을 이렇게 곱하겠다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가는데요. 감가 대상 금액이 10억이라 칠게요. 10억에 정률, 감가율을 30% 쓰기로 합니다. 감가율을, 그럼 여기다 0.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게? 3억이죠. 그럼 자, 첫 해 감가액은 얼마? 3억. 첫 해 감가액은. 그럼 적산가액은 얼마일까요? 적산가액은. 10억에서 3억 뺀 나머지 얼마예요?
7억이죠, 7억. 그럼 이 7억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 감가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0억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1에서 0.3을 빼면 얼마예요? 0.7. 10억에다 바로 곱하면 돼요. 또는 10억 곱하기 잔가율. 감가율이 30%라면 잔가율은 몇 퍼센트? 70% 이렇게. 적산가율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면. 계산을 해라, 그러면. 이거 정률법은 30여 년 동안 2번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 달렸어. 하고 싶으면 하고, 나는 짜증나니까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확률이 높진 않아. 네? 높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럼 이제 얼마에서 출발해요, 여기는? 7억에서 출발하겠죠. 7억이 0.3%는 2억 1000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적산가액이 얼마일까? 여기 한번 해보죠. 10억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0.3의 제곱. 이것은 10억에다가 곱하기 0.7의 제곱. 이렇게. 77, 49, 4억 9천이에요. 4억 9천. 그렇죠? 4억 9천.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에 출발해요? 4억 9천. 0.3. 계산하지 마요. 뭐, 그렇게 계산을 좋아해. 자, 일정률 맞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 정률법, 그래요. 그런데 특징이 잔고가 점점 줄고 있죠? 감가액이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정률법은 잔고점감법. 잔고가 점점 준다. 지문이 그렇게 나오면 오 하시면 돼요. 매기 감가액은 체감에 간다. 체감상각법. 감가액이 일정하다. 그럼 뭐라고? 정액법. 감가액이 체감에 간다. 작아지게 된다. 점점. 그럼 뭐? 정률법이에요. 그거 구분할 줄 알면 돼. 됐어요? 그거만 구분할 줄 알면 되네. 아이고 뭐 계산 문제 됐어. 세상을 계산적으로 살 수만 없어. 직선법, 균등삼각법. 이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쓰이는 게 여러분 별로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정액법은 뭐 건물이나 뭐 구축물 같은 데 써요. 정률법은 기기장치나 뭐 이런 것 등이 좀 쓰고요. 이것은 광산이나 뭐 광업권 이런 데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중에서 기기장치 쓰는 건 어떤 거라고요? 지금부터 기기장치 돌아가는 소리 찾아봐요. 액액액액 열열열열열 환 됐죠? 이거 하나 좀 구분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오지선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혹시 장난치면 오케이? 기기장치 쓰는 거 뭐라고요? 뭐 율율율이야. 정률법 그래야지. 어? 계속 율율율 하면 어떻게 해? 예? 정률법 그래. 재미 붙이셨어? 응? 잘했어요. 아니 어차피 공부 어렵고 뭐 힘든데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야지 뭐. 안 그랬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했고요. 이것은 뭐 이렇게 됩니다. 요 감가액은 제조달원가에서 잔존가액이 빼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감가율인데 이 감가율이 감체 기인계수 기억나세요? 상한 기인계수 그걸 써요. 그거. 어? 제가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외우지 말라는 거? 어? 요거 계산 문제 나온 적 있냐? 없지요, 당연히. 여기 이제 한 2번 나왔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출제된 대부분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원가법에 적산가액 구하세요 문제는 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조원가 구하는 거, 요거 구하는 거, 뭐 그 정도 이렇게.